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19일 연준은 전격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일부 투자자, 은행 등은 반기는 모습이지만 서민들은 크레딧 카드, 집과 자동차 모기지, 학자금 융자 등의 걱정이 앞섭니다. 연준은 내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면서 국내 총생산 성장률 예상치도 낮췄습니다. 미 경제가 꺾이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 과 함께 글로벌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오늘 이틀 동안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거쳐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2.25%에서 2.50%로 올라가 한미 간 금리 격차는 다시 0.75%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연준은 성명을 통해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 근방에 머물러 있고 노동시장의 호조가 계속되고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연준이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내년 금리 인상 횟수와 속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연준의 이번 금리 인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금리 인상을 강하게 반대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과 18일 연속으로 트위터를 통해 달러가 강세이고 실질 인플레이션도 없는데 연준이 또 금리를 올리려 한다며 연준은 의미 없는 통계 숫자만 들여다보지 말고 시장을 피부로 느껴야 한다며 금리 동결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상원이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단기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과 대통령의 서명이 남아있지만 긍정적인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주 기자입니다. 상원이 어제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를 피할 긴급 단기 지출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국토안보부 등 일부 연방정부 기관들의 내년 2월 8일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수준에서 경상 경비를 긴급히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논란이 된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은 빠져 있습니다. 단기 지출 법안은 하원의 승인을 얻은 뒤 이들 기관의 자금이 공급이 끊기는 시한인 내일 자정까지는 대통령의 서명 절차를 마쳐야 셧다운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공화 민주 양당의 원내 지도부는 상원 표결에 앞서 단기 지출 법안이 무난히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에게 송부될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고 백악관 보좌관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는 방향으로 기울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9개 강력급 부처와 수십 개의 기관들은 셧다운 위기를 벗어나 당분간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전망입니다. 해당 기관에는 교통부와 내무부, 농무부, 국무부, 법무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국방부, 보훈부,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다수의 정부기관들은 지난 9월 1년치 예산 전액이 반영돼 이번 사태와는 무관합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20년 만에 한인으로 연방의회에 진출하는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 당선자를 축하하는 파티가 개최됐습니다. 앤디 김 당선자는 한인으로서 자랑스럽다며 성공적인 의정 활동을 약속했습니다. 이명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앤디 김 뉴저지주 연방 하원의원 당선자가 당선 후 첫 한인사회 공식 방문으로 뉴욕 한인회를 찾았습니다. 앤디 김 당선자는 지난 중간선거에 톰 메가더 현역 의원을 꺾고 한인사회 및 뉴저지주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뉴욕 한인회에 도착한 앤디 김 당선자는 김민선 뉴욕 한인회장의 설명을 들으며 한인 이민자들의 역사를 담은 이민사 박물관을 둘러봤습니다. 특히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는 여러 가지 질문도 던지며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공식 행사에서 김민선 뉴욕 한인회장과 박효성 뉴욕 총영사는 축사를 통해 앤디 김 당선자의 당선을 축하하고 성공적인 의정 활동을 기원했습니다. 앤디 김 당선자는 한인 이민 1세들의 노력 덕분에 이러한 역사를 쓰게 되었다며 한인 사회의 열렬한 지지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표했으며 연방 하원 입성 후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를 밝혔습니다. I'm incredibly humbled to stand here before you as a congressman-elect of the New Jersey 3rd Congressional District. This is the community that raised me, the community where I grew up, the community that gave my family a chance here in this country. And that on January 3rd, when I'm sworn in to be the next congressman, I assure you I'm going to do this with my whole heart. And I'm going to do this with honor. I'm going to do this with integrity.
and I hope to make all of you proud, not just now, but for a long time to come. Thank you so much, everybody. I appreciate it. 김창준 의원 이후 20년 만에 한인으로 연방의원에 당선된 앤디 김은 내년 1월 3일 개원하는 연방의회에서 선서 후 연방하원의원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한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 금융계좌 납세법에 따른 조세 당국의 세금 추적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연방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2018 회계년도 시민권 반납 명단 자료를 미주 한국일보가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동안 적어도 90명이 넘는 한인들이 시민권을 반납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분기별로 보면 1분기 32명, 2분기 29명, 3분기 31명 등으로 모두 92명으로 전체 미국 내 시민권 포기자 3,296명 중 2.8%를 차지했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 회계년도 한인 시민권 반납자 수는 12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국 인구 가운데 한인 인구 비율이 1%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한인들의 국적 포기율은 매우 높은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한인 시민권 포기자 증가의 주요 요인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 해외 금융계좌 납세법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해외 금융계좌 납세법은 미국 은행뿐 아니라 외국 금융사들은 고객 중 $10,000 이상의 계좌를 보유한 미국 납세 의무자에 대한 관련 금융 정보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특히 외국에 살고 있다 해도 재산 신고를 안 하면 계좌 잔액의 최대 50%까지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은닉 재산이 적발되면 세금 부담은 물론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고액 자산가들이 시민권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 이민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한국 정부가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악용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정안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외국인을 비롯한 재외국민이 한국 내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 한국에서 체류해야 자격이 부여됩니다. 한국보건복지부는 재외국민과 외국인들이 한국 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은 또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재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가입 후에도 연속해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자격이 상실됩니다. 외국인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도 한국 내 지역 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되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 보험료 이상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 외국인은 개인을 보험료 산정 세대로 분류하고 신청 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 동일 세대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확인을 위한 서류는 해당국 외교부나 아포스티유 확인 기관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할 방침입니다. 미국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자로 체류 신분 변경을 신청한 한인 취업 영주권 대기자가 4,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는 2순위 신청자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공개한 영주권 신청서 I-485 계류 현황에 따르면 현재 취업 이민으로 I-485를 제출하고 영주권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한인은 3,851명으로 전체 취업 이민 대기자의 3%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취업 이민으로 I-485를 제출해 대기 중인 이민자는 총 12만 531명이며 이 중 중국인이 4만 5,2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 3만 6,806명, 필리핀 1만 2,523명에 이어 한인이 네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취업 영주권 대기 한인들은 석사 이상 학위자가 대부분인 2순위 신청자가 1,52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순위 대기자의 7.4%를 차지했습니다. 2순위 대기자 중에는 인도인이 13,387명으로 전체의 65.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중국인이 12.1%로 뒤를 이었습니다. 3순위 취업 이민으로 대기 중인 한인은 학사 이상 숙련직과 비숙련직을 합해 1,491명이었습니다. 현재 I-485를 내고 대기 중인 한인 투자이민 대기자도 44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투자이민 대기자는 중국인이 33,957명으로 전체 대기자의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주권 대기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가족 이민 신청자는 367만 명으로 집계돼 전년에 394만 명에 비해 7% 감소했습니다.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한 사회 초년생의 어깨를 짓누르는 학자금, 뉴욕시 공익-옹호관 보궐선거 출마를 밝힌 뉴욕주 한인 최초 하원 의원인 란킴 의원이 대학 졸업생들의 학자금 부채 탕감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18일 열린 뉴욕시 공익옹호관 보궐선거 후보자 포럼에는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과 멜리사 마크 비버리토 전 뉴욕시 의장, 주메인 윌리엄스 뉴욕시 의원, 마이클 블레이크 뉴욕주 하원 의원 등 16명의 후보자가 참석해 자신들의 공약과 정견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론킴 의원은 공약으로 무엇보다 대학생들의 학자금 빚을 탕감시켜 사회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이민자의 아들인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스몰 비즈니스 활성화와 옐로캡 기사들의 연이은 자살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뉴욕시 택시 영업 환경 개선, 아마존 진출 확장 저지, NYPD 시스템 개선 등의 역점을 두고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특히 아마존 제2본사 입주와 관련해 아마존이 퀸즈 우드사이드에 물류센터를 열 때부터 아마존의 입주를 반대해왔다며 아마존과 같은 공룡기업이 퀸즈에 들어서는 것은 지역 경제 자원을 다 앗아가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장에는 200여 명의 방청객이 참석해 차기 공익옹호관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차질을 빚었던 뉴저지 트랜짓 일부 구간의 열차 운행이 새해부터는 정상 운행됩니다. 뉴저지 트랜짓 열차에 비상속도 제어 장치 장착이 완료됐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트랜짓 열차 282대의 PTC 장착을 모두 끝내 그동안 차질을 빚었던 일부 구간의 열차 운행이 새해부터는 정상 운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PTC는 열차의 속도를 모니터링하다 과속 시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주는 시스템으로 연방정부는 내년부터 PTC 장착이 안 된 열차의 경우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허드슨 리버 터널 이용을 금지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올해 안으로 트랜짓 열차 최소 282대의 PTC를 장착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2016년 트랜짓 열차의 호보큰역 충돌 사고나 2015년 필라델피아 엠트랙 열차 탈선 사고는 PTC 장치가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편 뉴저지 트랜짓은 보유 열차 총 440대 가운데 PTC 장착이 되지 않은 158대의 경우 2020년까지 PTC 장착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바마케어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무 가입 조항뿐 아니라 법 전체를 위헌으로 판결했는데요. 현재 오바마케어가 불필요한 것처럼 생각되는 사람들조차 알게 모르게 혜택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2020년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지된다 하더라도 연방 대법원에서 번복될 수 있고 아무튼 최종 결과는 예측을 불허할 것으로 보입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